자, 지난 시간까지는 신용장 및 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학습 시간에는 신용장 거래의 신용장 발행의 및 절차, 그리고 신용장 통지 및 확인, 그리고 신용장의 조건 변경, 취소 및 신용장 양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교재는 324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용장 거래의 신용장 거래 실무에서 신용장 발행의 의의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도 이제 신용장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신용장 발행이라는 것은 발행은행이 발행 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서 수익자에게 소위 조건부로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정서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신용장은 바로 그 확약하는 정서이기 때문에 이 발행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정서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결국 신용장의 발행은 발행은행의 입장에서는 지급이나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해서는 우발채무가 발생한다. 자, 우발채무가 발생한다. 이때 우발채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contingent liability라고 해서 어떤 조건이 발생하면은 그때 현실의 채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우발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이제 조건부 대금 지급 확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그 조건에 따라서 이행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발행 의뢰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여신행위의 결국은 은행에서 대금을 빌려주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죠. 이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것은 발행은행의 입장에서는 발행은행에게 이와 같은 여신행위, 즉 신용을 공여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여신행위라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발행 의뢰인에 대해서는 우발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용장을 발행하는 발행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여신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신용장을 발행할 때 결국은 이 발행은행의 입장에서는 발행의뢰인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발행의뢰인의 신용상태 및 담보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인수나 지급이나 또는 매입을 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대금 지급에 따른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발행 의뢰인이 발행은행에게 신용장 발행 신청을 하면은 신용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은행이 그 한도 범위 내에서 보통 신용장을 발행해 줍니다만은 중소업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오파상이라고 하는 소규모 무역업자 같은 경우에는 발행은행이 반드시 담보나 혹은 누군가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신용을 공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신용장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발행은행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은행이 나중에 발행 의뢰인으로부터 대금 지급 거절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와 같은 자기들의 어떤 채권에 대한 확보를 미리 해 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발행은행 입장에서는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이제 이 베네피셔리 수출업자죠. 베네피셔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신용장이 이 두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에 근거해서 발행되었죠. 그러나 이와 같이 매매 계약에 근거해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신용장이라는 것은 바로 서류상의 거래라 했고, 그래서 일단 신용장이 발행되고 나면은 이 매매 계약과는 무관한 소위
독립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랬죠.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당연히 베네피시 입장에서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해야지만이 자금에 대한 수출 대금에 대한 지급 이행을 보장받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신용장 발행의 의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용장을 발행하는 절차 및 방법인데, 물론 신용장 발행 절차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죠. 앞의 그림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통상적으로는 이 당사자들의 어떤 무역계약이죠. 이 무역계약에 따라서 이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에 소위 신용장 발행 의뢰를 하면서 신용장 발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발행 신청서를 검토하고 발행은행은 일반적으로 신용장을 발행해서 통지은행을 통해서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신용장을 발행하는 방법은 항공 우편에 의한 방법도 있고, 우편에 하는 것은 신용장을 발행해서 그야말로 메일로 보내는 것이죠. 그 외에 이 케이블 숏 케이블도 있고 풀 케이블도 있습니다만은 전보로 보내는 방식, 그 외에 암호라든지 유사 신용장에 의한 방법 등등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신용장은 전부 거의 99.99%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와 같은 은행 간 금융 전산망이 소위 구축되어 있습니다.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자로서 우리가 보통은 스위프트라고 하죠. 이 스위프트 방식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통지은행을 통해서 발행은행에서 신용장 발행 의뢰가 되면은 발행은행에 의해서 이와 같은 스위프트를 통해서 통지은행에 통지가 되고, 통지은행이 통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신용장이 통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스위프트에 의해서 소위 발행된 신용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도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학습하게 되겠는데, 이와 전부 이것이 거의 대부분 스위프트에 의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용장이 소위 발행되어서 통지될 때 통지은행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은행이 수익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수도 있는데, 물론 이런 경우에는 수익자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전자문서를 받아볼 수 있는 장치가 물론 구비되어야 되지만은, 이와 같은 직접 통지의 경우에는 이 신용장 발행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이와 같은 통지은행을 통한 간접 통지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통지은행의 의무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이 신용장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통지은행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신용장의 확인이 있습니다. 신용장의 확인이 있는데, 신용장의 확인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같은 발행은행의 신용장 발행은 조건부 지급 확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발행은행의 추가 확약에 대해서 그 수익자의 어떤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지급 이행 또는 매입하는 확인은행의 확약, 이것을 우리가 확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용장의 확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와 같은 확인이라 하는 것은 발행은행이 지급 이행을 확약하고 있는 이와 같은 취소 불능 신용장에 대해서 발행은행의 환거래은행인 제3의 은행이 이제 컨퍼밍 뱅크죠. 이 제3의 은행이 발행은행의 요청이나 소위 수건에 따라서 발행은행의 대금 지급 확약과는 독립된 별개의 지급 이행 또는 매입을
추가적으로 확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장의 확인을 추가한 이와 같은 확인 언행은 소위 여기에 대해서 독립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확인 언행은 발행 언행과는 별개의 대금 지급 확약을 한 것이 되므로 발행 언행이 대금 지급 불능 사태에 직면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용장 확인 언행에 의해서 확인된 신용장을 우리는 확인 신용장이라 그러고, 이 확인의 어떤 절차는 일반적으로 발행 언행이 소위 자기 이 신용장 발행 신청서 상에 확인 요청의 뜻을 기재해서 통상적으로 발행 언행이 제시할 때 발행 언행이 제3의 언행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확인 언행이 받는 소위 발행 언행의 소위 확인 요청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은 이 언행은 곧 확인 언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확인 언행이 확인을 소위 요청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 신용장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확인하고 나면은 발행 언행의 채무와는 소위 독립된 또 동일한 소위 1차적 채무를 확인 언행이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장의 어떤 기본 당사자로서 이야기할 때 발행 언행, 확인 언행이 있다면 확인 언행과 수익자를 앞에서 들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측면의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장이 일단 발행되고 나서 그 신용장의 조건이 변경된다든지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또 신용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익자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위 양도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와 같은 신용장의 조건 및 변경이라는 것, 조건 변경 및 취소의 의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겠죠. 즉 대개의 경우 이제 수익자 입장에서 봤을 때 수익자가 그 신용장을 받고 나서 신용장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자기의 그 거래 당사자인 수입업자, 발행 의뢰인이죠. 발행 의뢰인에게 요청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발행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서 발행 은행이 소위 이제 이렇게 취소 또는 조건 변경의 요청을 하면은 발행 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소위 취소 또는 조건 변경의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와 같은 신용장의 조건 변경이라는 것은 기발행된 신용장 조건을 다른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원신용장 내용의 전부를 무효화하지 않고 그 일부를 변경 또는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하고, 취소라는 거, 우리 캔슬이라 그러죠. 취소라는 것은 이미 발행된 신용장 내용 자체를 철회하여 그 신용장의 유효기한 내에 그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취소 불능 신용장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취소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이와 같은 취소 불능 신용장의 조건 변경이나 취소는 당연히 이 발행 은행이나 확인 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 은행, 그죠? 그리고 또 수익자라고 하는 이 신용장 기본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 발행은행의 지급합약과 소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지은행이라든지 직업인수, 매입은행 등의 중간은행은 관계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미 말했죠.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이 발행 의뢰인이 소위 궁극적으로는 발행 의뢰인에게 취소 또는 조건 변경의 요청을 하더라도 취소 조건 변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는 이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 변경, 취소는 한번 하면 끝나지만은 조건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1회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번 혹은 무제한으로 행해질 수도 있지만 조건 변경서의 발행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발행 은행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변경의 절차는 수익자가 발행 의뢰인에게 요청을 함으로써 소위 발행 의뢰인이 발행 은행으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조건 변경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1차적이고, 발행 의뢰인이 수익자와의 사전 교섭 없이 발행 은행으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조건 변경서를 발행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신용장의 조건 변경 및 취소라는 것이고, 그 다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꼭 한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고 있는 파트가 신용장의 양도가 있습니다. 신용장의 양도. 영어로는 우리가 트랜스퍼라고 하고, 양도 가능 신용장은 transferable credit. 소위 이렇게 해서 자, 앞의 그림 잠깐 돌아가 볼게요. 이 수익자, 신용장에서 이 수익자가 신용장에 따라서 자기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지만은 이 수익자가 그 신용장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위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을 우리는 양도 가능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수익자는 제일 처음에 이 수익자라고 해서 first beneficiary라고 하고, 그 수익자로부터 양도받은 소위 양도 가능 신용장에서 그 양도 신용장을 소위 받았는 수익자를 second beneficiary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소위 제2 수익자 나오죠. 세컨드 베니피셔리자, 세컨드 베니피셔리가 있는데, 지금 요 관계는 수출국에 있는 제일 처음의 수익자, 그러니까 원신용장의 수익자가 first beneficiary라고 되어 있죠. 이 수익자가 그 양도 가능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위 양도하고자 할 때 그 양도 은행에 소위 양도 신청을 하면은 이 양도 신청을 받은 양도 은행이 다른 수익자, 그렇죠? 다른 제 세컨드 베네피시리에게 이 신용장을 양도하는 것을 우리는 신용장 양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장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상에 반드시 소위 양도 가능이라는 명시적인 문헌이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신용장을 양도하는 이제 이 지정은행, 이거 우리는 양도은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양도은행은 소위 직업이나 인수은행 또는 매입은행이 소위 양도은행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통상적으로 이제 이와 같이 양도 가능 신용장을 소위 양도받은 수익자가 다른 제3의 수익자에게 소위 이어서 그죠, 서브시컨트 베네핏이라고 되어 있죠. 제3 수익자에게 소위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만약 제2 수익자가 신용장을 양도받고 자기가 그 양도받은 신용장에 대해서 소위 의무를 할 수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도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게 자기가 임의로 줄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제2 수익자에게 한 번에 걸쳐서 양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2 수익자가 반드시 동일 국가에 소위 있을 필요는 없고 다른 제3의 국가에 소위 있어도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수익자가 국내에 있는 누군가에게 소위 신용장을 양도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출국 이외의 해외에 있는 소위 양도 가능 신청에 양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와 같은 양도 가능 신용장은 이 제1 수익자가 주로 중개무역과 같은 무역을 할 경우에 자기가 생산 시설은 없고 해외에 있는 공급업자 혹은 국내에 있는 공급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소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신용장의 양도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개무역의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 전에 양도 가능 신용장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된다 그랬는데, 그 양도 가능의 이와 같은 요건과 더불어서 이제 좀 중요한 이 양도할 때, 자, 양도 요청을 해서 양도를 하는 세컨드 베니피시리에게 양도를 할 때 이 양도는 기본으로는 원신용장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 이것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파트인데, 예외적으로 금액이나 기간 등은 단축이 가능하다. 금액이나 단가 유효기일, 선적일 후의 서류 제시기일, 선적기일 등은 단축이 가능하다. 자, 앞에서 주로 이와 같은 신용장은 이 원수익자가 소위 대부분 중개무역 등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소위 거래선을 발굴해 가지고 자기는 실제적인 제조 능력이 없이 소위 판매망만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그대로 해서 준다 그러고 하면은 원수익자에 대해서는 이득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금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험 부보 비율이라 해서 이것은 반드시 원신용장에 있는 보험 부보 비율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전체 그 부보 금액을 반드시 충족시켜 줘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발행 의뢰인란에 제1수익자의 명의로 변경하여 기재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의 수입업자의 명의가 그대로 기재돼 버리면 아까 전과 같이 제2수익자가 원수입업자의 소위 명의를 갖다가 아는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거래가 끝나고 나면은 제1수익자를 무시하고 제2수익자가 바로 거래를 터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측면 때문에 이와 같은 발행 의뢰인의 명의 변경은 가능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신용장의 양도 요건과 관련하여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전 나오는 것은 뭐 이와 같은 신용장 양도 절차죠. 양도 절차에서 보면은 뭐 조금 전에 보았듯이 소위 이 신용장, 양도 가능 신용장을 발행 의뢰하면은, 자, 수입업자가 양도 가능 신용장을 발행 의뢰하면은 발행은행은 통지은행을 통해서 트랜스퍼러블 크레딧죠. 소위 양도 가능 신용장을 통지하면은 이 양도 가능 신용장을 통보받은 제1수익자, 퍼스트 베니피셔리가 양도은행에 소위 신용장 양도를 요청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위 신용장 양도은행이 세컨드 베니피셔리에게 이와 같이 신용장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 퍼스트 베니피셔리와 세컨드 베니피셔리 사이에서는 이 양도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와 같은 양도 합의서는 소위 그 양도 의뢰서에 세컨드 베니피셔리와 퍼스트 베니피셔리가 함께 서명하거나, 혹은 퍼스트 베니피셔리가 소위 세컨드 베니피셔리와 체결한 계약서나 청약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위 일반적으로 양도 합의서가 작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신용장 양도 통지가 되고 나면은 소위 양도은행은 발행은행이나 결제은행, 통지은행 등 관련 은행에게 이 신용장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은 신용장의 양도 절차는 끝납니다. 자, 이상으로서 신용장 거래의 실무로서 신용장 발행 방법이라든지 조건 변경, 양도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제 신용장 양식으로서 신용장 실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